시댁에서 겪는 위생과 청결 문제, 사람에 따라 이 정도는 참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도가 심할 경우 시댁에 가는 것조차 싫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10년차가 넘은 주부입니다. 시부모님은 워낙 남에게 싫은 소리를 못 하시는 성격에 딱히 시집살이도 안 시키시고 별 트러블 없이 그럭저럭 지내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너무너무 싫고 소름 끼치고 날이 갈수록 시댁에 발들이기조차 싫은 점들이 있어 하소연 좀 하고자 글을 써봅니다. 글이지만 너무 더러울 수 있다는 점 먼저 양해를 구하고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적인 집안의 더러움. 집안 여기저기 너저분하고 나오는 길에 보면 양말에 뭐가 덕지덕지 붙는 건 기본. 이거야 뭐 아버님과 시동생이 집안일에는 전혀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이라 맞벌이까지 하는 어머님 혼자 청소, 정돈하기 힘드시겠다 싶어서 이해합니다. 두 번째, 물을 엄청 아끼십니다. 설거지 하실 때 세제 묻힌 그릇을 싱크대에 있는 때가 낀 대야에 담긴 물로 두어 번 끼얹고 엎어 놓으십니다. 수저는 그 남은 물에 휘휘 헹궈서 꽂아 놓습니다. 밥그릇, 수저에 밥풀 마른 거, 고춧가루는 기본으로 묻어있고 그릇과 컵 속은 늘 갈색대가 껴있습니다. 너무 역겨워서 가서 밥 먹을 때마다 음식 담기 전에 그릇과 수저를 흐르는 물로 싹 헹구는데 이 모습을 보시는 어머님은 물 틀어놓은 채 헹구는 내 모습에 자꾸 초조해하십니다. 설거지도 자꾸 본인이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바퀴벌레. 작은 방 하나가 창고처럼 이것저것 쌓여 있는데 거기서 몇 마리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창고로 쓰는 방이니까 그 방이 제일 따뜻하니까 하면서 이해하려고 애써 봤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명절에 전을 부치는 전기 그릴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도 조절하는 동그란 레버와 팬이 분리되어 있는 전기 그릴인데 오래된 거라 레버를 꽂아도 틈이 있고 덜렁거립니다. 어쨌든 대강 연결하고 열기를 올린다고 레버를 돌려 팬이 좀 따뜻해진다 싶은 순간 그 덜렁거리는 틈으로 바퀴벌레 한 마리가 급히 탈출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 소리 지르는데 또 한 마리가 비집고 나왔습니다. 급한 대로 휴지를 돌돌 말아 때려잡고 있는데 그릴이 점점 뜨거워지더니 몇 마리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정신 못 차리고 저 멀리 도망가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이 급히 오시더니 아이고 이 안이 따뜻하니 여기 다 기어들어가 있었네 하시더니 맨손으로 때려잡기 시작하였습니다. 펜과 레버를 분리하니 그 안에 남아있던 몇 마리가 우르르 몰려 나오는데 싹 다 맨손으로 처리하셨습니다. 너무 오바이트가 쏠리고 혐오스러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민망하신지 약을 치는데도 자꾸 생기네 하시며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남편은 뭐 산다고 나가 있어서 이 사태를 못 봤고 아버님과 시동생은 쳐다만 보고 있어서 순간 내가 너무 오버를 떨었나 싶을 정도로 민망해졌습니다. 그 후로도 지금까지 바퀴벌레는 간혹 사람이 있어도 거실 한가운데를 볼볼 기어가다 어머님 맨손으로 잡곤 하십니다. 그날 저는 그 집에서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네 번째, 모기입니다. 추석에 본 모기가 설날까지 살아있습니다. 이 집은 모기와 함께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혼 초 몇 번의 명절엔 꼭 시댁에서 자야 하는 줄 알고 뜬 눈으로 모기를 잡다가 나중엔 나만을 위한 모기장을 쳐가며 지냈습니다. 다들 그냥 벅벅 긁으며 살길래 너무 이해가 안 돼서 어머님께 물어봤습니다. 왜 모기를 안 잡으시느냐, 가렵지 않느냐 했더니 어머님 왈, 모기를 잡아도 이상하게 자꾸 들어온다. 가려우면 그냥 긁으면 되니 포기했다 라고 하십니다. 그 후로 저는 명절 전날 일 마치면 남편과 애만 시댁에 두고 혼자 집에 와서 자고 명절 새벽에 다시 갔습니다. 애도 데려오고 싶은데 할머니 집에서 자길 너무 원해서 그나마 바퀴벌레에게서 조금이라도 안전한 침대 위에 모기장 쳐서 재우고 옵니다. 남편한테도 애가 모기장 안에서 못 나오게 하라고 단단히 이르는데 지난 추석 때 모기장이 망가져 있었는지 애만 20방 정도를 물렸습니다. 더 열받는 건 작은아버지의 한마디, 자기는 원래 모기 잘 물리는데 모기가 애만 다 물어서 자기는 안 물렸다며 껄껄 웃는데 진심으로 작은아버지 옥수수 다 털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다섯 번째, 초파리. 간혹 쌀벌레나 좀 큰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경우가 있었는데 걔네들은 밥상이나 사람 눈앞으로 막 덤비지는 않아서 참을만 했으나 하다하다 이제 초파리까지 생겼습니다. 이 초파리는 진짜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주방에 가니 무슨 양봉장에 벌 날아다니듯 난리입니다. 밥상에 앉았는데 따라와서 윙윙거리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세면대에 물을 트니 몇 마리가 윙 날아가길래 아 뭐 여기까지 있어 하고 수건에 손 닦으려 하는데 까만 점들이 덕지덕지 초파리들이 수건에까지 다 붙어 있습니다.
아니 대체 왜 이리 초파리가 많냐 물으니 어머님이 과일 까먹고 제때 안 치워서 그렇다고 합니다. 과일을 무슨 3박 4일 놔둬도 이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어머님이 대수롭지 않아 하시길래 시동생에게 가서 뭔가 조치를 좀 취해야 하지 않겠냐 했더니 엄마가 과일 안 치워서 그런답니다. 며칠 지나면 없어지겠죠 라고 합니다. 역겨운 가운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그릇에 덜어먹던 찌개가 바닥이 나서 그릇 들고 주방에 가서 냄비를 보는데 이미 몇 마리가 빠져 있습니다. 눈 꾹 감고 퍼다드리고 저는 식사를 멈췄습니다. 굵직한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말하면 2박 3일도 모자라지만 자잘한 것들은 뭐 이제 일도 아닙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기도 했고 비위도 약하지 않은 편이라 그간 그럭저럭 지내왔는데 갈수록 벌레 소굴이 되어가는 시댁에서 이제 식사는 못할 것 같습니다. 남편도 자기 집 너무 더럽다고 하고 그런 환경에서 만든 밥을 애는 더욱 못 먹이겠고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 밖에서만 식사하던지 솜씨가 부족하지만 저희 집에서 해드리던지 하려고 합니다. 왠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저희 집 오시는 걸 좀 꺼려 하셔서 첫 집들이 이후로 거의 안 오셨습니다. 요리에 소질이 없는 게 들통났나 봅니다. 긴 하소연 읽어주시느라 감사하고 역겹게 해드려 뭔가 죄송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된 20대 후반 평범한 여자입니다. 남편이랑은 1년 조금 넘게 연애하고 결혼했습니다. 외동이고요. 아버지는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혼자 계십니다. 신랑이랑은 나이차가 조금 납니다. 둘 다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말부부 하고 있습니다. 서로 지역이 달라서 아기 가질 때까지는 주말부부 할 겁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죠. 다름이 아니라 더러운 시댁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사실 결혼 전에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머님한테 인사도 드리고 제가 신랑이 있는 곳으로 가면 들르고 그럽니다. 처음엔 잘 몰랐습니다. 자고 온 적도 없고 그냥 잠깐 들려서 단독주택인데 되게 넓습니다. 방이 4개인가 그렇고 무슨 창고도 있고 어수선해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신랑 방에 들어갔는데 되게 삭막하더라고요. 침대랑 이것저것 바닥에 널브러져 있고 보통 남자들 그렇잖아요. 여자보다 별로 신경 안 쓰고 회사 다니느라 바쁘니까 자고 출근하고 그래서 가끔 가면 남편 방을 쓸고 정리하고 그랬는데 이불이랑 베개 상태가 좀 그렇더라고요. 베개는 엄청 오래 썼는지 완전 해졌고 이불은 극세사인데 오래 써서 색깔이 바래 있더라고요. 물론 오래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빨아서 써야지요. 계속 안 빨고 몇 년을 넘게 썼는지 냄새가 쾌쾌하고 저도 정말 깔끔한 편은 아닙니다. 그냥 보통 정도만 하고 사는데 자는데 정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이불이랑 베개 연애할 때 제가 하나씩 사다가 바꿨답니다. 그러다 혼사 얘기가 오가면서 제가 자주 들리게 되었습니다. 정말 집이 크기만 하지 집 같지도 않고 이것저것 어수선하고 이건 왜 여기에 뒀는지 모를 물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자기 살림 간섭하는 거 자존심 상해 하시는 거 그래서 신랑 방만 제가 닦고 치우고 그랬는데 집 들어가면 신발장이 나무로 되어 있는데 그거 100% 다 썩었습니다. 신발을 그냥 겹겹이 몇 개 다 쌓아놨습니다. 신는 신발 2-3개 정도만 위에 있는데 왜 안 버리는지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에서 멘붕 오고 집 들어가면 이상한 매트 같은 걸 거실에 깔아놨는데 전 손발이 자동으로 오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내 슬리퍼도 사다 놓고 전 시댁 가면 그거 신고도 손발이 오그라든 채로 돌아다닙니다. 남편도 직장 다니느라 바빠서 거의 밖에서 밥을 먹는데 김치냉장고 2개, 일반형 냉장고 1개가 있는 겁니다. 궁금해서 열어봤다가 토할 뻔했습니다. 너무 꽉 차서 냉장고가 토할 것 같더라고요. 좀 자세히 봤다가 더 토할 뻔했습니다. 무슨 묵을 왜 만드시는지 그걸 냉면 그릇에 담아서 전혀 맛있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며칠 지난 것 같은 야채도 그냥 냉장고에 반찬도 고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 모를 땐 그냥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보니까 진짜 몇 달은 얼려 놓은 것 같은 그걸로 요리를 하셨나 봅니다. 저희 아빠가 냉동실에 넣으면 100년 만년 안 상하는 줄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맨날 내다 버려서 그나마 이제 안 그러시거든요. 어머님은 그냥 무조건 냉장고 직행입니다. 김치도 왜 그렇게 많이 만드시는지 나눠줄 사람이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남편밖에 없고 그리고 김치 만드는 과정도 정말 진짜 싫습니다. 전 그래서 가면 참치, 라면 이런 즉석 음식 위주로 먹고 어머님이 해주시는 거 그냥 먹는 척 정도만 합니다. 밥 먹고 왔다고 하고 화장실이 2개인데 남편 방 화장실은 그래도 제가 많이 치웠습니다. 갈 때마다 락스로 청소하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왜 다 바닥에 그냥 놓는지 갈색 물때 곰팡이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선반도 사다가 놓고 그러니 그나마 쓸만한데 어머님 방 화장실은 완전 다 까맣습니다. 보기도 싫어서 자세히 보지도 않았습니다. 화장실에서 머리빗을 쓰시는데 그것도 주황색이 까맣게 되도록 틀니를 쓰시는데 이물질이 가득한 그릇에 담궈 놓으시고 설거지도 그냥 물로만 휘휘 헹궈서 툭 올려놓으시고 수저통도 아래가 막혀 있는데 계속 넣습니다. 제가 갈 때마다 수저 다 다시 닫고 그 통 닫고 다시 넣어 놓습니다. 반찬 드실 때도 왜 한 번에 안 드시는지 젓가락으로 휘적거리고 하나 집었다 놨다 뒤적뒤적 그거 하나 집어서 드시고 연세 많으신 것 치고는 말씀하시는 거나 행동하시는 거는 정정하신데 말이죠. 싱크대 설거지하려고 하면 정체 모를 바구니에 쓰레기, 음식물 다 넣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거 여름인데 몇 날 며칠 날파리 날리고 하얗게 곰팡이 피었는데 그 옆에서 음식 하시고 그럽니다. 제가 가면 그거 싹 비우고 철수세미로 박박 닦습니다. 손발이 오그라든 채로. 시골집이라 쾌쾌한 냄새가 가시질 않습니다. 얼마 전 주말에 가서 라면이랑 볶음밥 제가 했는데 신랑이 라면을 안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왜 안 먹냐니까 오래된 것 같다고. 신랑도 이젠 전문가입니다. 오래된 것 같은 음식 딱 알아차려서 즉석식품 같은 그런 것만 먹더라고요. 전 아직 몰라서 그냥 먹었는데 먹고 나서 보니 유통기한이 무려 4개월 지난 겁니다. 저는 라면 유통기한 보고 먹은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뭐 그래도 그냥 잘 먹었으니 말았습니다. 어머님이 오셔서 얘기했더니 그런 거 먹어야 더 오래 산다고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유통기한 뭐 개념이 아예 없으십니다. 전 물도 하나씩 사서 갑니다. 무슨 이상한 플라스틱의 돌 같은 거 중간에 있고 거기에 수돗물 부어서 따라 먹는데 그게 정수가 되는 건가요? 돌에 이끼 끼어서 그거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리차 하나씩 사가고 들어가자마자 슬리퍼 신고 화장실 청소하고 바닥 쓸고 닦고 하는데 먹는 건 진짜 못하겠습니다. 제가 밥이랑 스팸 이런 거 구워서 먹으면 좋지만 어머님이 차려다 주시면 정말 먹기 싫습니다. 정체 모를 김치들을 얼마나 섞어 대시는지 국은 먹으면 그대로 다시 부어서 먹습니다. 정말 더럽습니다. 저는 비위가 좋아서 잘 참긴 하는데 그런 건 정말 못 참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안 보실 때 버리고 또 버리고 하는데도 신랑은 그냥 어쩔 수 없이 먹고 말도 안 하는데 저 혼자 결벽증 걸린 환자처럼 구는 것도 짜증납니다. 누렁이도 한 마리 있는데 개밥을 그냥 주고 나머지는 좀 버리시지. 그걸 또 모아서 끓이고 또 모아서 끓이고 강아지 10마리는 먹을 양을 계속 끓이십니다. 저 갈 때마다 조금씩 바꾸고 청소하고 그래도 또 다음에 가면 그대로 다시 원상태입니다. 주방은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냥 밖에서 먹고 말지. 밖에 나가면 숨통이 트입니다. 이불도 빨아놓으면 뭐하나요? 또 그대로 집냄새가 배어서 쾌쾌하게 또 변해 있습니다. 저희 집은 그래도 제가 싱크대, 화장실 이런 데 제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맨날 청소하고 지내는데 시댁 가면 한숨만 나오고 숨도 쉬기 싫습니다. 그 냄새 때문에. 이번 주에 또 가야 하는데 한숨만 나옵니다. 또 열심히 청소해야겠죠?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생, 청결 문제는 그 정도가 심각할 경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구역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밥상에서 반찬, 국 등을 먹으면서 뒤적거리고 휘젓는 행동은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좋지 않은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리며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